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리는 건 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요거 버튼으로 누르시면.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을 받은 그 주제는 스마트팜을 농업 생산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소비, 농촌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이번 주제에서는 특히 생산 시스템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스마트팜이 출현하게 된 어떤 그런 산업적인 배경과 또 스마트팜의 기술적인 특징들, 또 이런 스마트팜이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급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런 마지막 결론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 특징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보자면은 속도가 아주 중요시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빠른 게 경쟁력이 되고 빠른 것들이 뭔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빌리티의 시대, 또 스마트 기술들을 이용해서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스마트 기술들을 통해서 지루함이 없어지는 그런 즐김의 시대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됐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소통의 방법의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이제 그 산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제품에 적용이 돼서 스마트라는 이런 어떤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지금 최근 우리 그 문화라든지 기술들을 선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우리 그 창조 경제 시대에 있어서 제일 큰 산업 자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고, 또 이러한 어떤 데이터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분석되고 또 서비스 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알파고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들이 이런 그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공지능의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창조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기술과 아이디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과 산업을 창조해가는 이른바 이제 스마트 농업을 갖다가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어떤 빠른 진보와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큰 이제 그 근심이고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농업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밝은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라는 게 발전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그런 농업의 취약성이라든지 여건들이 앞에서 발표하신 여러 가지 그런 FTA라든지 또는 그런 우리 규모의 취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의 요인들이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다투느라고 또는 어떤 정부의 보조나 지원들 아래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우리의 농업의 모습들은 아닌지, 또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어떤 측면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반성해 볼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이제 하위에 이렇게 속해 있고, 또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라는 것들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적어도 2배에서 4배 이상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똑같은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입니다.
그런 어떤 와중에 이제 그 시장들이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고 또 우리 농촌이나 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고령화 이로 인한 그런 그 이 농업 노동력의 어떤 질적이나 양적인 저하들이 다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의 어떤 위기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농업 농촌의 취약성들이 우리 농업을 갖다가 이렇게 또 포기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인들은 또 되지를 않습니다. 쿠즈네츠가 이렇게 말했다시피 농업 우리나라가 이제 그 후진국으로부터 이렇게 중진국 정도까지는 이렇게 공업화를 통해서 발전이 가능했지만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농업의 어떤 그런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런 농업이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연계성들이 아마 그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위기의 농업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오늘 주제가 되었다시피 이런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그 융복합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스마트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 적용된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은 어떤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재에 있는 그런 어떤 농민들의 경험이나 감각, 지식들을 개량화하고 정보화하는 이런 단계, 또 이런 분석된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메카트로닉스 기술이나 인공지능, 로봇 기술들을 활용해서 농업에 실제로 적용하는 이런 단계,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농업의 정보들을 시간이나 장소의 어떤 제약이나 이런 한계 없이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든지 보고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터미널로서 태블릿 스마트 태블릿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은 이런 어떤 그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국민 식량의 어떤 생산의 안정적인 공급, 그다음에 그 농업을 국가 어떤 발전의 견인력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렇게 확보하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그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농업 농촌을 실현해가는 이런 어떤 원대한 목표를 두고 식량 자급률 향상에서부터 종자 산업, 또 농촌 삶의 질의 향상,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이런 다양한 연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소비, 또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까지 있었던 그런 경험이나 지식들을 개량화하고 또 자동화하고 나가서는 지능화해서 네트워크화하는 것들이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이 IoT라고 해서 이제 그 사물지능통신, 또 유비쿼터스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분야의 어떤 핵심 기술로서 작용될 전망이고, 유통 분야에서는 이런 그 SNS라든지 이런 소통의 기술들, 소비 분야에서는 이런 QR 코드라든지 바코드들이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력 추적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로서 앞으로 이렇게 대두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농업의 어떤 그런 그 노지 이 스마트 농업에서는 이전에는 비료나 이런 농약을 전면 시비를 균일하게 하는 것이 어떤 농업의 핵심 기술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로봇들을 이용해서 작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 지도화해서 필요한 분야에만 이렇게 비료를 준다든지 농약을 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그 노지 농업의 스마트 농업의 어떤 변화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런 모바일 기기들이 핵심적인 농작업 기계로서 이렇게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설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온실에서의 정보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농민이 어디에 있든지 뭐 휴가를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장애를 가든지 여기에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제 그런 환경 저기들을 작동을 시켜서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조작을 함으로 해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구속된 게 없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되고 있는 1세대 온실의 어떤 그런 실현 모습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나가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 공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그 3세대의 어떤 그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발전돼 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 분야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RFID라든지 이런 어떤 개체 식별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한다든지 또는 그 질병을 조기에 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이나 사료의 효율성을 증가하는 이런 기술들로 발전이 되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스마트팜 기술들을 농촌진흥청은 이제 그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3건 이상의 어떤 스마트팜 핵심 기술들을 2020년까지 개발을 하고 또 스마트팜이 보급 확산될 수 있는 데 필요한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기술 또 표준화 기술들을 통해서 스마트팜의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해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팜 기술 개발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1단계는 편의성 향상, 2단계는 이제 그 생산성을 증대하는 기술, 3단계에서는 우리가 만든 이런 그 한국형 스마트팜을 세계인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수출 모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단계에서 개발하는 이런 기술은 이제 1세대 모델이라고 그래서 농장에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링크 시스템, 또 모든 센서 정보들이나 이런 그 환경 정보를 갖다가 수집할 수 있는 센서 노드, 그리고 또 농장에 있는 다양한 그런 양액기라든지 관수 제어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 노드, 또 농장에 있는 정보들을 이 CCD나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영상 이런 것들을 기본 모델로 해서 이제 현재 1세대 모델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대로 1세대 모델들은 이런 농장에 있는 정보들을 원격으로 이렇게 감시하거나 제어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이라고 하면은 농작업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시간이나 장소의 어떤 그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필요한 때 언제 어디서나 농장을 보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2세대 모델은 이제 현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이 되면은 농장에서 이렇게 측정된 이런 정보들과 또 영상 정보들이 클라우드 이 서버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되면은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엔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농가에다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하고 또 자동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사 기술의 어떤 그런 그 상위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대 모델은 보시는 그런 2세대 모델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농작업을 갖다가 자동화 로봇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결합된 것이 3세대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대 모델에서는 이런 자동화와 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 규격들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한국형의 스마트팜 시스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반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팜 기술들은 현재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그런 과제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통 기반 기술들은 스마트팜을 갖다가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이고 기반이 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온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노지 농업에서 최적화된 모델들을 개발하고 이 모델들을 이제 실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 평가된 시스템들을 산업화하고
이 궁극적으로는 수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스마트팜의 이제 보급 확산의 가장 그 장애 요인이었던 그런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그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는 통신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센서나 저기들이 어떤 회사라든지 또는 그 제품에 관계없이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나 정기적으로 또 신호나 의미의 상관성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환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이 표준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농촌진흥청은 22가지의 어떤 ICT 기기들을 표준화를 해서 TTA라고 정보통신 표준으로 이렇게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된 기술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급 확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시설 현대화 원실의 40%, 약 4,000헥타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이렇게 보급하고 축산에 대해서는 10%나 730호의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작년까지 온실은 364헥타, 또 축사에는 156농가 정도의 이렇게 스마트팜을 보급을 해서 생산량은 이 도입 농가의 어떤 그런 효과를 분석했더니 생산량은 한 25% 정도, 농가 수입은 한 31% 정도 이렇게 증가된 걸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이제 17년까지 더욱 이제 보급을 확산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수출이라든지 노동력 절감이 기대되는 이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016년에 이렇게 보급 정책에 달라지는 부분들은 작년까지는 이제 ICT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급 확산 정책을 펴왔다면은 2016년에는 ICT의 범위를 또 확대를 해서 시설 원예라든지 축산, 노지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그런 모델들이 발굴이 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 어떤 정책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던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첨단 온실 신축 지원 사업들이 스마트팜 보급 확산 사업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스마트팜을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실습형 교육장이라든지 또는 품목 특화 전문 교육 과정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사후 이렇게 품질 보증을 갖다 위해서 품질 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걸 현재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시설 원예 분야뿐만 아니라 축산 분야에까지 시설 기자 ICT 기자재 표준화를 현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팜과 스마트 기술들이 우리 농업에 도입이 됨으로 해서 바뀌는 미래 농업의 모습들은 농업의 과학화뿐만이 아니라 IT나 BT 또는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융복합화된 어떤 그런 새로운 농업의 생태계로 이렇게 진화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에가 과거에는 어떤 그런 비단을 짜는 어떤 그런 원료로만 사용이 됐다면은 뭐 동충하초를 갖다가 생산한다든지 혈당 강화제를 갖다 생산한다든지 또는 뭐 뼈의 어떤 그런 조직의 일부의 물질로서 또 인공고막을 만드는 어떤 그런 재료로서 화장품의 재료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6차 산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업 유래의 어떤 많은 자원들은 우리 산업에서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원자재로서 이렇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크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이 농업의 어떤 인프라로서 구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BT나 NT, 뭐 사물지능통신 로봇과 같은 이런 어떤 기술들과 효과적으로 접목이 된다면은 신물질 개발이나 신분청 개발에 수년이나 수십 년이 걸렸던 것들이 수십 분의 1로 이렇게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노지 농업이나
온실 이렇게 축산에서도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농식품의 안전한 이런 공급에도 이런 어떤 그 스마트팜 기술들이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이나 변화를 가져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선택이나 또는 그런 그 이런 하나의 어떤 그런 단편적이나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 유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어떤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서 농업이 스마트화 된다는 것은 어떤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어떤 시대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정부로서도 이런 스마트팜들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농가에 활용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법이나 제도의 정비,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 개발 방향하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팜이 농업의 어떤 그런 편의성 향상에 집중이 되어서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생산성이나 소득, 비용 절감의 기술로 연계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떤 기술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영농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공급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인들 간의 어떤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스마트팜 기술들이 앞으로 저희 R&D 분야에서는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고 보급이 돼야 될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스마트팜의 농업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로서 이렇게 도입이 됨으로 해갖고 변화가 있다면은 신뢰와 감성의 어떤 기반의 산업으로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어떤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스마트팜 시대, 스마트 시대에서는 신뢰와 감성이 어떤 그런 산업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이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다양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스마트 감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농업에서도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의 어떤 개발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정책적으로는 농식품부와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출연연들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런 학회와 또 농업 ICT의 수요자들과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계해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저희들의 기술 개발과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농사가 편하게 되고 또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는 유망한 어떤 직업으로서 이렇게 인정이 될 때 우리 농업이 산업적인 어떤 불리함을 극복하고 농업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의 3대 축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6가지의 그런 국정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그런 여기에 농경제학회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농경제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 바람을 전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